5장 폰디체리 저택에서의 참극. 우리는 11시가 가까워진 시각에 그날 밤 모험이 벌어진 마지막 무대에 도착했다. 눅눅한 안개가 가득한 도회지에서 벗어나자 공기도 맑았고 밤하늘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11시가 가까워진 시각에 그날 밤 모험이 벌어진 마지막 무대에 도착했다. 눅눅한 안개가 가득한 도회지에서 벗어나자 공기도 맑았고 밤하늘도 아름다웠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고 하늘에 깔린 두꺼운 구름을 천천히 걷어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달이 반쯤 얼굴을 내밀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잘 보였는데도 세데어스 숄토는 마차 옆에 있던 램프를 꺼내 우리 발밑을 비춰주었다. 폰디체리 저택은 훌륭한 정원이 딸려 있었고 유리 조각을 박아놓은 듯한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유일한 출입구는 철로 만든 빗장이 달린 외장 문이었다. 숄토는 그 문을 쿵쿵 두드렸다. 우체부 같은 사람들이 할 법한 특이한 방식이었다. 누구요? 소리를 지르는 듯한 거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날쌔 맥모도 이렇게 문을 두드릴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는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와 함께 덜컥덜컥 빗장을 벗겨내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안에 키가 작고 유난히 가슴팍이 발달한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노랗게 빛나는 램프를 손에 들고 얼굴을 내밀어 의심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봤다. 아니, 세디어스 도련님, 함께 오신 분들은 또 누구십니까? 다른 분과 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주인님께 듣지 못했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분명히 어제 저녁에 내가 친구 몇 명과 같이 올 거라고 형에게 말했는데. 도련님, 주인님은 오늘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규칙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도련님은 들어오셔도 되지만 친구분들은 여기서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 세디어스 숄토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다.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게나 맥머도. 내가 이분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네. 이 젊은 아가씨도 계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길에서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문지기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께는 친구일지 몰라도 주인님에게는 친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은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제게 월급을 많이 주세요. 그러니 저도 제대로 일을 해내야 합니다. 도련님의 친구분들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얼굴은 없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큰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 그렇진 않네. 자네 설마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4년 전 자네를 위한 후원회가 열렸던 날 밤에 앨리스네 집에서 자네와 3라운드 시합을 한 아마추어 권투 선수를 벌써 잊었나? 프로 권투 선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셜록 홈즈 씨 아닙니까? 이거 몰라 뵀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 계시지 말고 느닷없이 제 턱에 어퍼컷이라도 날려주셨다면 틀림없이 당신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늘이 주신 재능을 결국 살리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프로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섰을지도 모르는데. 왓슨, 어떤가?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저버린다 해도 이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 하나 정도는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홈즈는 이렇게 말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더 이상 썰렁한 길바닥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군.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실례했습니다. 세디어스 도련님, 주인님이 워낙 엄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어떤 분들인지 알기 전에는 안으로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황량하게 짝이 없는 정원에 자갈을 깐 좁은 길이
커다랗기만 하고 평범하며 네모난 집 앞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건물은 나무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한쪽 구석을 간신히 비추는 달빛이 건물 위로 난 창 하나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세디어스 숄토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는지 손에 든 램프가 덜거덕거릴 정도로 손을 떨었다. 그가 말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뭔가 착각했나 봅니다. 분명히 형에게 오늘 밤에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는데도 방에 불을 켜지 않았다니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형님은 언제나 이렇게 집안을 어둡게 해놓고 경계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네, 아버지가 하신 대로요. 아버지는 형을 애지중지하셨거든요. 아마 형에게 저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주의를 주셨을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저쪽 달빛이 비치고 있는 창이 형의 방입니다. 창문이 훤히 빛나기는 하지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그 옆 작은 창에서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홈즈가 말했다. 아, 저건 가정부의 방입니다. 나이 든 번스턴 부인이 쓰고 있죠. 그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도 아직 우리가 온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꺼번에 시끌벅적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쉿, 조용히. 저게 뭐죠? 숄토가 떨리는 손으로 램프를 높이 치켜들어 그것을 한 바퀴 빙글 돌려 주위를 비췄다. 그의 손이 떨리는 바람에 램프의 불빛마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듯 이리저리 흔들렸다. 모스턴 양이 내 손목을 잡았다. 우리는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크고 어두운 집안에서 밤의 정막을 뚫고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을 먹은 듯한 여자가 흑흑거리며 훌쩍이는 울음소리였다. 번스턴 부인입니다. 이 집에 다른 여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숄토는 서둘러 문 앞으로 달려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특이하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나이 든 여자가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숄토를 본 그녀는 아주 반가워하는 몸짓으로 그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어머, 세디어스 도르님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세디어스 도르님, 이렇게 도르님 얼굴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기쁨에 들뜬 부인은 같은 소리를 반복했지만 문이 닫히자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릴 뿐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홈즈는 숄토가 두고 간 램프를 들어 천천히 주위를 비춰가며 집 쪽을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흙더미가 잔뜩 쌓인 정원을 둘러보기도 했다. 모스턴 양과 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랑이란 참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로 말을 나누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 적도 없었던 우리다. 그런데 난생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단 1시간 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찾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졌다. 그녀도 늘 말하기를 그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다고 한다. 어쨌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잡고 서 있으니 점점 마음이 편안해져서 어느 틈엔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모스턴 양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마치 영국에 있는 두더지를 전부 이 정원에 풀어놓은 느낌이 들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발라렛 금광 근처에서 이것과 비슷한 풍경을 본 적이 있는데 금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산중턱에서 열심히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홈즈가 말했다. 여기도 비슷한 이유로 파헤친 겁니다. 이건 보물을 찾기 위해서 파헤친 구멍이죠. 이 집 형제가 6년 동안이나 보물을 찾았다고 했으니 정원이
마치 사금 채취장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세디어스 숄토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겁에 질린 눈빛으로 뛰쳐나오며 외쳤다. 바솔로미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약간 제 신경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그는 거의 울먹거리고 있었다. 아스트라한 모피로 된 목기 뒤에 나약해 보이는 그의 얼굴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얼굴은 꿈틀꿈틀 움직이며 겁에 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호소하는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홈즈가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숄토가 우는 소리로 부탁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서 복도 왼쪽에 있는 가정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며 불안한 듯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모스턴 양의 얼굴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은 듯했다. 어머,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격렬하게 흐느끼며 모스턴 양이 말했다. 아가씨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모스턴 양이 일에 시달려 거칠어진 가정부의 여윈 손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넸다. 그러자 가정부의 뺨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번스턴 부인이 사정을 설명했다. 주인님이 하루 종일 방에 들어 앉아 계시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원래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셔서 종종 그러실 때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해서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쯤 전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서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죠. 세디어스 도련님,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도련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바솔로뮤 주인님이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는 모습을 벌써 10년이나 봤지만 저런 표정은 오늘 처음 봤어요. 세디어스 숄토는 이를 부들부들 떨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셜록 홈즈가 램프를 들고 앞장을 섰고 나는 숄토의 팔을 부축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숄토는 걸음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홈즈가 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코코 야자 수염으로 짠 깔개 위에 찍힌 발자국을 주의 깊게 살폈다. 발자국이라고 해도 확실한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그저 희미하게 먼지가 묻어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홈즈는 램프를 낮춰 발밑을 비추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좌우를 살피며 하나하나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모스턴 양은 겁을 먹은 가정부와 함께 아래층에 남아 있었다. 2층에 올라가자 곧게 뻗은 복도가 나타났다.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무늬가 새겨진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왼쪽에 문 3개가 늘어서 있었다. 홈즈는 좌우를 살피며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우리는 복도 바닥에 검고 긴 그림자를 떨어뜨린 채 홈즈의 바로 뒤를 따라 나갔다. 우리의 목표는 3번째 방문이었다. 홈즈가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기에 손잡이를 돌려 문을 밀어보았다. 그러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램프를 들어 잘 살펴보니 굵고 튼튼한 빗장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빗장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열쇠 구멍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다. 홈즈가 몸을 숙여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짧은 외침과 함께 바로 몸을 일으켰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그가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자네도 한번 보게나. 창을 통해서 달빛이 흘러들어 묘한 빛을 띠면서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온 세디어스의 얼굴이 있었다. 높이 솟아올라 번쩍번쩍 빛나는 이마, 머리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자란 억세고 붉은 털, 핏기 가신 얼굴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억지로 이까지 드러낸 채 음흉하게 웃고 있었다. 화석처럼 굳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조용한 방 안에서 달빛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오싹해질 것이다. 얼굴이 너무나도 똑같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서 세디어스 숄토가 옆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제야 간신히 그가 바솔로뮤와 쌍둥이 형제라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해냈다. 내가 홈즈에게 말했다. 이거 큰일 나는걸? 어떡 하면 좋겠나? 어쨌든 문부터 부수자고. 이렇게 대답한 홈즈는 맹렬한 기세로 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문은 끼익 삐걱하는 소리만 낼 뿐 열리지는 않았다.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달려들자 이번에는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우리는 바솔로뮤 숄토의 방 안으로 나뒹굴듯 몰려 들어갔다. 방 안에는 화학 실험실 같은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문 맞은편에는 유리막이로 덮은 병들이 두 단으로 늘어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분젠 램프, 시험관, 증류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석에는 산성이 강한 병들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새거나 깨졌는지 거뭇한 액체가 흘러내렸고 코를 심하게 자극하는 타르 비슷한 냄새가 방 안 가득 고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평고대와 회번죽 가루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한쪽으로 발판이 하나 놓여 있었고 발판 바로 위쪽 천장에는 사람이 하나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발판 밑으로는 둥그렇게 말린 긴 밧줄 하나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이 집 주인은 테이블 옆 팔걸이가 달린 나무 의자에 머리를 왼쪽 어깨 쪽으로 떨구고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축 늘어져 앉아 있었다. 몸이 이미 식었고 굳은 것으로 봐서 죽은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전부 아주 묘한 상태로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었다. 테이블 위, 그의 손과 가까운 곳에 조금 특이한 도구가 있었다. 결이 고운 갈색 막대기 끝에 돌멩이를 거친 삼실로 묶어놓아 망치처럼 보였다. 그 옆에 필기체로 몇 자 적어놓은 편지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홈즈가 그것을 언뜻 들여다보고는 내게 건네줬다. 역시 생각한 대로군. 홈즈가 의미심장하게 눈썹을 한번 축혀 올리며 말했다. 4개의 서명. 나는 램프에 불을 비춰 그 편지지 조각에 적힌 글자를 읽고는 섬뜩해졌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지? 살인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묻자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시체를 살펴봤다.